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끔 요사이는 심야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새벽 약 3시를 다가가고 있는데 인터넷판을 뒤적이다 보니까 뉴욕타임스에 아주 한국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좀 자존심 상하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최상훈 뉴욕타임스 서울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제목이 한국의 지도자는 트럼프와 신조 아베와 만나는 날 왕따가 될 것이다. 왕따라는 말이 미국의 오드맨 아웃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드맨 아웃, 왕따. 트럼프와 신조, 그리고 트럼프와 아베 신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3자 회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왕따가 되느냐 하는 내용을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뭐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아베 수상 그리고 트럼프 두 사람은 아주 단짝이 되어 가지고, 특히 아베 수상이 어떤 면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끌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부창부수처럼 되어 가지고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미련을 갖고 있고, 특히 좀 자극적인 것이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작전을 펴는데 반대한다, 마치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틈이 벌어져 가지고 아베 트럼프는 한편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왕따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내용 읽어보니까 요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군사적 해결에는 너무 단정적으로 반대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말하자면 왕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은 작년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흔히 케미스트리, 화학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케미스트리, 화학적 관계. 물리적 관계하고는 조금 다르죠. 화학적 관계는 양쪽 물질이 하나로 결합되는 걸 의미하니까 아베 트럼프가 화학적 관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심동체처럼 서로 죽이 잘 맞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는 뭔가 좀 맞지 않고 아주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에서는 그걸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비판했다. 아베 수상의 노림수는 이 대북 강경 정책을 펴는 것이 일본 안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도 되고, 이 사람의 목적이 소위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어야 한다. 일본은 전후에 메가더 사령부가 만들어주다시피 한 헌법체제, 소위 평화헌법체제로서 정상적인 국가로서는 문제가 있는 이 안보정책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그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 핵 위기가 오히려 유리하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 핵 위기를 통해서 아베 수상은 일본 국민들에게 미국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독자적인 적극적인 국방 정책을 가져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유럽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을 때 아베, 트럼프, 문재인 이 세 분이 만나가지고 모처럼 한일 간에 안보 협력을 한다 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주 한일 간의 그동안의 경색된 관계에 비추어 보아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것이었다. 그런 것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기사는 서울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미국이 취할 때 서울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 공포심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최근에 서울의 비교적 타격이 덜한 방법의 대북 군사적 옵션, 군사적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즉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뭐 교류를 넓히는 것이겠죠. 그런 공간이 거의 없다라고 이 기사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 제의를 하지만은 북한이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하니까 북한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미일 이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서 조금 떨어져서 소외된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이 뉴욕타임즈는 원래 논조가 리버럴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히 한국의 소위 진보 좌파라고 불러요. 소위 진보 좌파의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사의 질이 아주 높고 깊이가 있는 분석을 하는 언론인데 그 언론이 한국의 지도자는 트럼프와 아베와 만나게 되는 자리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 이런 제목을 썼으니까 좀 아침부터 새벽부터 별로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관계입니다. 한미동맹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서로 도와야 합니다. 동맹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드도 배치해주고 그리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때리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정신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괌을 공격하면은 그것은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미 간에 그건 좋은 의미에서 립서비스예요. 한미 간에 결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혈맹으로서의
전우의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때리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또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은 다른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결국 남은 것은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군사적 해결책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는데, 그 군사적 해결책은 안 된다고 나와버린 그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에서 상당히 좀 소외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자신이 자초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으로부터 무슨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죠. 사드 배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취한 스탠스는 사드 배치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가지고 연기시키고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상당히 협조적 자세로 나가다가 사태가 엄중해지니까 결국 사드를 배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인심을 얻지 못하고, 그것은 끌고 부스럼이었죠. 전 정권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거니까 그게 밀어버리고 했으면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한다든지 하는 게 논리상 잘 맞지 않았는데, 여기서 실족을 한 거죠. 실족.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를 하는,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그런 노선을 걷다가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고, 여기에 아베라는 제3의 요소가 등장해가지고 아베 미국이 아주 밀착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니까 더욱더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가 이 왕따로 보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기사의 요약인데,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지지율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한국 사람들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특히 안보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더구나 국제사회가 뭐 넓지만은 우리로서는 국제사회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한미일 동맹사회입니다. 여기서 왕따가 된다는 이야기를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게 되면은 지지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가장 큰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전 정권도 아니고 전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일어난 것을 뒷조사하듯이 캐가지고 그걸 좌파 언론이 터뜨리고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 수사를 여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가장 큰 이유가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집권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김정은은 무섭고 이명박은 만만하냐? 김정은과 맞서야 될 이 순간에 그것은 포기하고 역사와 싸우느냐, 과거와 싸운다. 그리고 전 정권도 아니고 전 정권으로 한 10년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 권력자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실패하면 국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파퓰리즘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새 이 대명천지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과거하고 다르죠. 정권이 선동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이런 유튜브, TV를 통해서 다 자신들이 정보를 검색을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 마당에 과거처럼 권력에 의한 선동이 먹히겠느냐. 선동 중에 가장 나쁘고 가장 위험한 것은 권력자의 선동입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선동하는 것과 권력자가 선동하는 것은 그 효과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이 정상회담에서 왕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미국, 일본, 한국, 한미일 동맹정신을 살려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죠.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진합격이 돼야 됩니다. 세 나라가 각각 따로 가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합쳐야 됩니다. 분진해서 합격해야 됩니다. 그 합격은 우리 헌법 정신 그대로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제거해버리고 자유통일하는 것. 그 과정에서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유통일해서 북한 2300만 노예를 해방하고 인류국가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 노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복귀할 때 이 오드맨 아웃, 왕따라는 말이 언론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